궁금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런던의 한 명문 여학교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한국 소녀가 영국 교실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들, 김밥을 먹는 모습마저 이상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그런데 이 조용한 소녀가 칠판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이서윤의 이야기. 과연 그녀는 어떻게 편견의 벽을 뛰어넘었을까요? 런던에 떨어진 조용한 천재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서윤입니다. 16살이죠.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런던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어머니의 유학 때문에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온 게 작년 9월이었어요. 서울에서 살던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갑자기 런던의 명문 여학교 세인트 마가렛 아카데미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게 달랐죠. 아침 조회 시간에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확실히 달라 보였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보쌈 김밥을 꺼내자 옆자리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이상하게 생겼네. 냄새도 좀 이상한데? 영어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김밥을 먹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엉뚱한 말이 나올까 봐 입을 다물고 있었죠. 수학 시간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에밀리 웰링턴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엄격한 분이었어요. 수업 중에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영어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너는 항상 조용하기만 하는구나. 혹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거니? 웰링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문제는 쉬웠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어로 설명하려니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 결국 웰링턴 선생님은 다른 학생을 지목하셨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칠판의 숫자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런 식이었어요. 말수가 적다 보니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로 여겼고 선생님들은 저를 무관심한 학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웰링턴 선생님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도전적인 문제를 풀어보자. 이서윤.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렴.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어떤 아이는 재미있어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을 넘어선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거든요. 교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저를 놀리는 소리였을 거예요. 웰링턴 선생님도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던 때 말입니다. 서윤아, 수학은 언어야. 너는 단어보다 수식이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손에 든 분필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x의 값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정리하고 미분 공식을 적용했어요.
분필로 칠판에 수식을 써내려가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적분을 활용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공식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함수도 차분히 계산하니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웰링턴 선생님이 제 뒤로 다가와서 칠판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최종 답을 구해야 했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하면서 답을 적었습니다. x는 2파이분의 3입니다. 조용히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어요. 웰링턴 선생님은 칠판의 풀이 과정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30초가 지났을까요? 웰링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답이다. 그 순간 교실 한쪽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인도계 아이 조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곧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리로 돌아가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웰링턴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이서윤, 혹시 이 문제를 미리 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직하게 문제를 푼 건데 의심을 받다니요. 아니요, 처음 본 문제입니다. 정말이니? 이 문제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인데 한국에서 미리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웰링턴 선생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확인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른 일로 바쁘다며 가버리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서 김밥을 꺼냈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시아 애가 수학을 잘한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평소에는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혹시 컨닝한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열심히 풀었는데 오히려 의심만 받게 되다니. 김밥 맛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실 뒤쪽 게시판에 뭔가 적힌 걸 발견했어요. 다가가서 보니 제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누가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저를 겨냥한 글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조용히 지우개를 가져와서 그 글을 지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보기 전에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자리로 돌아가서 김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옆자리로 누군가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조앤이었어요. 인도계 영국인인 그 아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이였어요. 괜찮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지만 조앤은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까 수학 문제 푸는 거 봤어. 정말 대단했어. 고맙습니다. 근데 왜 평소에는 말을 안 해? 영어가 어려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영어로 말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나도 그랬어. 우리 엄마가 인도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억양 때문에 놀림 받았어.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조앤의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한의사셨어요. 하지만 수학을 정말 좋아하셨죠. 조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의사가 수학을? 신기하네. 나도 논리 퍼즐 푸는 걸 좋아해. 혹시 같이 점심 먹을래? 처음으로 누군가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날부터 조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조앤은 제가 한국 음식을 먹는 걸 신기해했지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밥을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내일 하나 더 가져올게요. 정말? 고마워. 며칠 지나면서 조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앤은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걸 도와주었고, 저는 조앤에게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하거나 수근거렸어요. 특히 웰링턴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웰링턴 선생님이 특별한 공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식 평가를 하겠다. 대학교 수학과에서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준비했어. 교실이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어요. 웰링턴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서윤,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겠어. 바로 앞으로 나와서 풀어보렴. 또다시 저를 겨냥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험이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미적분과 확률이 결합된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접근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전날 밤에 본 어머니의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할아버지의 한의학 수리 노트였어요. 거기에는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의학도 결국 수치와 비율의 학문이다. 할아버지의 글이 떠올랐어요. 모든 걸 수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문제를 다시 보니 다른 접근법이 보였습니다. 서양식 계산 방법 대신 동양적 사고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분필을 들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간단한 요소들로 분해했어요. 마치 한약재를 배합하듯이 각 요소의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쓰는 풀이 과정이 일반적인 방법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식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해서 수식을 전개했습니다. 복잡한 적분 계산도 단순한 패턴으로 바꿔서 풀었어요. 마지막에는 깔끔한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돌아서서 웰링턴 선생님을 봤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계산을 다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풀었니? 제가 배운 건 단지 수학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앤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들도 주저하지 않고 박수를 쳤어요. 웰링턴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이런 창의적인 접근은 처음 봐. 그날 이후로 수학 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후 쉬는 시간에 수학 동아리 회장인 엠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너에게 제안이 있어. 엠마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 중 하나였어요. 영국 수학 경시대회에 같이 나가지 않을래? UKMT라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대회야.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대회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 같은 학생이 나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지 우리 모두 봤어. 학교 대표로 나가면 좋겠어. 조앤도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해봐, 서윤. 넌 정말 특별해.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엠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일 웰링턴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해야겠어.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양 학생이 학교 대표가 되는 게 맞나요? 우리 아이들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이 고민에 빠지셨다고 했어요. 웰링턴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어. 부담되면 나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회가 있다면 감히 피할 수 없죠. 제가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웰링턴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나가겠다는 거니?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내가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 볼게. 너는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의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하고 싶다면 엄마가 응원할게. 아버지도 하늘에서 응원하실 거야. 드디어 대회 날이 왔습니다. 런던 시내의 유명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영국 전역에서 수학 천재들이 모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니 압도적이었어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백인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동양인 여학생은 정말 몇 명 안 보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이튼 칼리지에서 온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시험 문제지를 받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대학원 수준의 문제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문제를 읽어보면서 어떤 접근법을 쓸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한 기하 문제였어요.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한의학적 접근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문제를 여러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마치 인체의 경혈을 찾듯이 핵심 포인트를 찾아나갔어요. 놀랍게도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단순한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확률과 통계가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동양적 사고방식을 적용했어요.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이해하는 방식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배운 독특한 방법들이 모두 통했거든요.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미적분과 대수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검토하는 시간에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니? 내 풀이 방법은 정말 독특해. 수학은 문화보다 더 큰 언어니까요. 조용히 대답하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 축하해. 1등이야. 웰링턴 선생님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BBC 교육 뉴스에도 나온다고 해. 학교 역사상 최초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등이라니. 영국 전역에서 모인 천재들을 제치고 제가 1등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셔서 소식을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혼자 앉아있던 점심시간들, 게시판에 적힌 상처 주는 글들, 그리고 조용히 참아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다음날 학교에 가는 길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었을 텐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모두 저를 알아보고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서윤 정말 대단해. BBC 뉴스 봤어. 너무 멋있더라.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 예전에는 저를 피하거나 수근거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웰링턴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윤, 선생님이 너에게 사과할 게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너를 의심했던 것 말이야.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너를 곤란하게 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선생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넌 내가 30년간 가르친 학생 중에서 최고였어. 아니, 최고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준 학생이야. 웰링턴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학은 문화를 넘어선 언어라고 했지? 너는 그걸 증명해냈어. 선생님도 많이 배웠단다. 교실에 들어가니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칠판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천재 서윤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자랑.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고 조앤이 케이크까지 준비해왔어요. 축하해 서윤. 정말 자랑스러워. 넌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줬어. 케이크를 자르면서 예전에 저를 놀리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서윤 미안해. 처음에 너를 이상하게 봤던 거. 내 김밥도 정말 맛있어 보여. 언제 만드는 법 가르쳐 줄래? 웃음이 나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상하다고 수근거렸던 김밥을 이제는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장학생 제안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아직 16살인데 벌써 대학교 입학 제의라니 정말 대단하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학교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야. 너는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줬어. 그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저를 원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BBC 뉴스 촬영 날이 되었습니다. 기자님이 학교에 오셔서 인터뷰를 했어요. 서윤 양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나요?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수학이라는 언어가 모든 차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다른 문화에서 온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뉴스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SNS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넘쳐났고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조앤이 저에게 말했어요. 서윤, 너 때문에 우리 학교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더 따뜻하게 맞이하게 됐어. 정말 기뻤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학교에서는 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어요. 수학 동아리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멘토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서윤 선배, 저도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수학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거지. 후배들에게 조언해주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주 후 한국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뤄주었어요. 예전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수학은 언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첫 페이지가 되어줄게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설고 무서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게 꿈을 실현해준 고마운 곳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조앤이었습니다. 내일 점심때 새로운 인도 학생 소개해줄까? 너처럼 조용하고 수학을 좋아해.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조앤이 되어줄 차례였습니다. 좋아. 내가 김밥 하나 더 싸갈게.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이서윤의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